자, 일단 우리가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27을 4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방법이 있죠? 주는 다음 시간에 공책 하나 사와요. 27을 4로 나누면 몫이 몇이에요? 6이에요. 나머지는 몇이죠? 어떻게 표현해요? 그치? 는 6.3 이렇게 많이 표현들 하시죠. 이걸 구하는 방법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27 해놓고 꺽쇠 쓰고 4 쓰고 6, 24는 3. 그럼 이 친구가 몫의 역할을 하고요. 이 친구가 나머지 역할을 하겠죠. 하나가 더 있죠. 여러분 검산식이라는 거 들어봤죠? 어떻게 쓰죠? 27은 4 곱하기 6 더하기 3 이렇게 쓰죠. 이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얘는 검산식, 얘는 세로셈이라고 이야기해요. 세로셈. 자, 다항식도 다르지 않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라는 친구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볼게요. 다항식과 다항식을 나누어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친구는 이렇게 많이 쓰죠. 4분의 27이라고 많이들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방법을 써야 돼요. 다항식에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친구를 x-2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라고 쓰시면요. 다항식을 벗어나요. 그렇죠? 이건 다항식이 아니죠. 무슨 셈이 들어갔으니까. 나눗셈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용해 주셔야 돼요. 이런 형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배울 방법을. 자, 세로셈부터 해볼게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직접 나눗셈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직접 나눗셈이라고 불러요. 가봅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다. 너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세로셈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자릿수가 이렇게 나 있잖아. 그럼 다항식의 입장에서는 자릿수 역할을 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차수예요. 차수가 거의 자릿수와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연산하시잖아. 그치? 이 친구는 최고 차수부터 하나씩 없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 곱하기 몇을 해야 x세제곱이 나오죠? x제곱을 곱해야겠죠. 그럼 이렇게 곱해서 밑에다 써주는 거예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를 뭐 해줘야 돼? 빼주는 거예요. 여긴 뺄 셈이 맞습니다. 빼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x제곱. 뒤에 것도 그대로 써줘요. 이렇게. 그럼 또 이 친구를 또 없애고 싶어. 그럼 x-에 몇을 곱해야 돼? 마이너스 x를 곱해야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돼요. 빼면 뭐가 돼요? 5가 되죠. 상수항이 남았죠. 자, 얘가 만약 1차항이 남았으면 한 번 더 나눌 수 있었겠지. 근데 상수항이 남았으면 여기서 나눗셈이 종료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이 친구가 뭔 거야? 몫이고 이 친구가 뭔 거야? 나머지인 거예요. 이렇게 구했죠. 자, 그러면 이제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몫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quotient. 그래서 여기에 q를 써서 몫을
Q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목도 무슨 식이에요? 다항식입니다. 다항식. 그리고 나머지 영어로 뭐죠? rest라고도 써요. 근데 remainded를 많이 써요. 그래서 R입니다. R. reminded. 그러면 검산식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검산식이 뭐예요? 27을 4로 나누면 몫이 6이고 나머지가 3이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항식 A를 나눴잖아. 그럼 A는 이렇게 가는 거야. A는 뭐 곱하기? B 곱하기 Q에다 뭘 더한다? 나머지 R을 더한다. 우리 이제 이렇게 써주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특징이 있지. 이 나머지는 절대 얘보다 그 값이 크지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크지 못하다는 건 다항식의 입장에선 뭐야? 차수에 대한 이야기로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얘보다 차수가 더 낮아질 때까지 나눗셈을 반복하잖아요. 그 말은 R의 차수는 항상 B의 차수보다는 어떻다? 작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죠. 저 아래 등장할 차수는 항상 B의 차수보단 낮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33번입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를 x-3으로 나누어 볼게요. 그럼 여기 뭐 써야 될까요? 준아 여기 뭐 써야 돼? x제곱을 써요. 그럼 이거 곱해서 여기다 밑에다 써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입니다. 이걸 두 개 빼겠죠? 뭐가 남죠? x제곱 플러스 5가 남죠. 됐니?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 줄 점이 하나 있어. 뭐냐면 여기 지금 몇 차 항이 보이지 않아요? 1차 항이 보이지 않죠?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띄어서 쓰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야 얘가 없다는 것을 없어서 실수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이 친구도 이렇게 띄어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야. 나누다가 201이 나온 거야. 그럼 이 친구 공 써줘야 되잖아. 근데 마치 이 친구를 생략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공을 써주듯이 여기도 이렇게 띄어서 써주면 좋다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세요. 그대로. 여기는 뭘 곱해야 돼? 플러스 x 해야겠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면서 빼면 또 뭐가 남아? 3x 플러스 5가 남게 돼. 그럼 또 뭘 곱해야 돼? 3을 곱해야겠지. 그럼 3x 마이너스 9가 되면서 나머지는 14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몫은 몇이에요? 몫은 뭐예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고 나머지는 14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걸 a는 bq 플러스 r꼴로 나타내 볼게요. a는 bq 플러스 r꼴로 나타내 볼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는 이렇게 가는 거지. 5는 뭐 곱하기 x 마이너스 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플러스 14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을 한 거예요. 그냥 이건 그냥 연산 과정인 거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37번 보세요.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 할 때 A는 BQ 플러스 R꼴로 나타내시오. 그러면 몫과 나머지를 구해야겠죠? 그럼 또 나눠야 돼요. X제곱 플러스 2로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을 나눠볼게요. 뭐 곱합니까? 시작! 뭐 곱해요? 3x를 곱해요. 3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빼버립니다.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4x 여기까지만 써도 될까요? 뒤에 있는 친구는 이 연산에서 안 나오죠. 여기다 뭐 곱해? 마이너스 7 곱해야겠다. 마이너스 7x 제곱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네. 이거 x죠? 실수했다. 그치? 쌤 봐봐. 바로 실수하지. 틀렸죠? 플러스 6x죠. 죄송합니다. 바로 틀렸죠? 이런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나도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써준다. 다음 마이너스 1 해야겠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네요. 빼면 뭐가 남아?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남겠네요. 그렇죠.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니까 A는 BQ 플러스 R 형태로 써주면 너는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플러스 5와 같다는 거죠. 자, 그럼 맨날 이걸 할 거냐? 좀 귀찮죠. 귀찮지. 그래서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뭐냐면 개수만 쓰는 거예요. 개수만. 이 문자에 곱해진 이 친구 개수만 쓰는 거야. 써볼게요. 하나 3 마이너스 1 4 3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상수항 1창 2창 3창 이렇게 되는 거지. 상수항 1창 2창 3창. 그럼 얘 뭘로 나누고 있다? 1, 0, 2로 나눈다고 생각하는 거죠. x제곱 플러스 2로. 됐니? 이해됐어? 이해된 거야? 개수만 쓴 거야. 이거 x 1창 조심해야겠죠? 여러분 10종 밑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자, 1이 3이 되고 싶잖아. 지금 이거 하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3 써서 얘네들 곱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3, 0, 6 이렇게 돼요. 수만 쓰는 거지. 그럼 빼버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그럼 여긴 또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겠지.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 빼버려. 마이너스 2, 5죠.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거야? 뒤집어서 쓰는 니은이라. 이게 뭘까? 어떤 거야? 조리집법? 이제 배울 거야. 이거 배우고 나서 배워야죠. 이해하셨나요? 이 x세제곱과 같은 이런 문자들은 어차피 이 순서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이냐? 얘는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항상 쓰는 건 아니고 뭘로 하냐면 1차 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해볼게요. x-2로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3을 나눠볼게요. 갑니다. 자, x제곱 곱할 거죠?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빼버리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3x 곱할 거예요. 나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지? 같이 하고 있는 거지?
곱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또 빼요. 그럼 x 그대로 내려와서 플러스 3. 한 번 더 나눌 수 있나요? 있죠. 플러스 1까지 해줘요. x 마이너스 2 나누면 5가 된다 이거야. 자, 이걸 조금 더 간단히 하면 어떻게 한다? 1, 마오, 7, 3 1, 마이라고 해서 개수만 사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 1 마이 빼 마삼 7 마삼 6 빼 1, 3, 1 마이 빼 5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더 쉬운 방법이 있다. 다음 방법은 하는 방법을 외워줘야 된다. 자, 이번에는 다원피셜 니은을 이렇게 그어줘요. 그 다음에 요 개수 있죠? 이거를 여기다 써줘요. 1 마이너스 5 7 3 이렇게 써줘요. 이거 이름은 조립제법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쓸 거예요. 조립제법. 그럼 잘 들어봐. 그 다음에 자, 이 친구 있지, 이 친구. 너가 0이 되는 x값이 몇이죠? 2죠. 그걸 써줘요. 이렇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여기 마이너스 2, 이 친구 부호를 반대로 써준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응? 그럼 봐봐. 얘들아. 얘에다가 1을 곱했지. 왜 곱했니? 왜 1을 곱했니? 왜 1을 곱했어? 얘를 얘로 만들어주기 위함 아니야? x를 x세제곱으로 바꾸기 위해서 x제곱을 곱한 거 아니냐고. 맞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달리 얘기하면 얘는 있잖아. 정해져 있는 애야. 이건 무조건 곱해야 하는 애잖아. 얘가 되고 싶어. 여기 2야. 그럼 뭐 곱해야 돼? 2 곱하고 여기 3이야. 그럼 뭐 곱해야 돼? 3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여기가 무조건 1이라고 가정하면 여기가 K야. 그럼 여기 뭐 써야 돼? K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이 1은 있잖아. 그대로 내려와요. 이렇게. 1 이렇게 씁니다. 그대로 내려와요. 자, 그 다음 과정 잘 봐요. 여기 마이너스 5 있었지? 결국에 너에다가 얘 곱해서 얘 만들었잖아. 그리고 나면 뒤에 연산이 어때? 얘네 둘을 빼게 되지 않니? 그지? 근데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거야. 얘 곱하기 얘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는 거야. 어디 봐보게요? 얘 곱하기 얘로 얘가 나온 거 아니냐고. 얘 결국에 빼게 되지 않냐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 얘를 뭐 해? 곱해서 여기다 쓰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부호가 어때요, 여러분? 반대죠. 왜? 얘는 마이너스 2였고 얘는 2를 가져왔으니까. 그럼 여긴 2가 나오겠지. 그럼 얘들은 빼야 돼, 더해야 돼? 이건 더해야 되는 거야. 그지? 우리 뺄셈보단 덧셈이 훨씬 더 편하잖아. 그럼 여긴 몇이 나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누구야? 얘야, 얘. 얘지, 얘. 얘가 나오는 거야. 그럼 또 이 마이너스 3이 여기 나왔다는 것은 여기 마이너스 3이 또 나온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얘한테 종속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거지. 얘는 지 혼자 행동을 못해. 여기가 1이니까 얘도 1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 무조건 따라다녀요. 이렇게 위에가. 이런 식으로. 그런 거야. 그 다음 그럼 뒤에 또 뭘 빼야 돼? 여기다 마이너스 3을 곱한 마이너스 6을 또 뺄 거 아니야. 여기서. 이건 6이죠. 이 친구 뺄 거 아니니.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 얘들도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6 나오지. 이렇게. 그럼 쟤는 빼니까 얘는 뭐해? 더하는 거야. 또. 이렇게 더해서 밑에 쓰는 거야. 이걸 반복하면 돼. 이렇게 곱하면 2
더하면 5. 이렇게 끝났지? 얘들아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누고 있지? 1차식으로 나누고 있죠. 그럼 나머지는 몇 차일까? 얘보다 차수가 낮으니까 무조건 상수죠. 그러니까 무조건 한 자리만 남아요. 얘가 나머지야. 이거. 이렇게 연산해 주시면 돼요. 자, 33번 조립제법으로 다시 한번 연산해 볼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이거 개수만 씁니다. 1, 마이너스 2, 0, 5. 니은. 얘 0이 되는 x값이 몇이야? 3. 어떻게? 그대로 내려. 그럼 얘네들이 곱해서 여기다 써. 얘네들이 더해서 밑에다 써. 또 곱해 3. 더해 3. 곱해 9. 더해 14. 마지막 나온 요 친구가 나머지. 이런 거야. 자, 그럼 이거 해석해 볼게. 뭘 나눈 거야?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를 나눈 거야. 뭘로? x 마이너스 3으로. 그랬더니 몫이 뭐 나왔대? 이거 읽으면 되는 거야. 몫이 뭐 나왔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나왔대. 나머지는 14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다항식의 나눗셈은 중간고사 점수를 좌우하는 친구예요. 거의. 왜냐면 쭉 배우다 보면 가장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 어려워하는 문제가 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많이 나와요. 그냥 단순히 나눗셈을 할 줄 알면 되느냐? 아니야. 거기서 절대 그치지 않아요. 문제가. 꼭 이건 당연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몰라. 자, 87번입니다. 다항식 px를 x-3분의 1로 나눴대죠.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눴대죠. 그럼 내 머릿속에는 a는 bq 플러스 r이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 당신은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눴어?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a는 bq 플러스 r 꼴이 딱 떠올라야 돼. 이걸 작성할 수 있어야 돼. px는 x-3분의 1 곱하기 몫은 qx 나머지는 r이죠. 자, 일단 기초적인 얘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얘는 px라고 작성이 되어 있고요. 얘도 qx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얘는 뭐라 작성되어 있어? r이라 작성되어 있지. 얘 rx라고 써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돼요. 근데 굳이 r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냥. 이 친구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fx 우리가 봤던 1차함수, 2차함수 쓰는 거. 그냥 x에 대한 어떠한 식입니다. 이러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가명을 쓴 것뿐이에요. 가명. 아직 px가 뭔지 안 알려줄 거임. 그냥 px임. 이런 식으로 준 거야. 첫 번째,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를 푸는데 저식이 안 적혔다면 당신은 하수 중 하수인 거예요. 완전히. 당연히 적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실력자가 됐어? 그럼 이게 적을 시간도 아깝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자, 이때 px를 뭘로 나누고 싶대? 3x-1로 나누고 싶대요. 그때 목과 나머지가 무엇이냐? 그러면 3x-1 곱하기 qx 플러스 r꼴을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 근데 문제 자체에서 qx와 r을 썼지. 이 같을까? 아직 모르겠지. 그러니까 여기 저는 다시 프라임 기호를 넣어줄게요. 프라임 기호. q 프라임 x r 프라임. 이런 식으로. 얘랑은 다르지만 비슷한 위치에 쓴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슷한 위치에 썼지만 다른 아이들이다 라고 쓰는 거야. 그럼 우리 이런 형태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위의 식을 최대한 이용해야겠지. 여기 x-3분의 1과 3x-1이 연관이 있지 않니? 여기다 몇을 곱하면 3을 곱하면 얘가 되는 거 아니니, 그치?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얘한테 3 곱해도 돼?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이거는? 얘가 3을 곱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3분의 1이 곱해지라는 거지.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됐니? 답이 몇 번인 것 같아? 답 몇 번이야? 2번이란 뜻이죠. 몫은 3분의 1 qx고 나머지는 그대로 r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건드려주면 안 되나? 나머지는 건드려도 되는데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89번이에요. 이런 문제를 많이 어려워해서 제가 잠깐 건들게요. px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몫은 언급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qx 이렇게 쓸게요. 저 q를 이렇게 써요. 좀 독특한가요? 귀찮잖아요. 그렇죠? 뭐하러 펜을 한번 띄웠다가 이렇게 찍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써요. qx 플러스 r에다 이걸 당연히 써야 되는 거야. 근데 나머지가 나왔지? 미안해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래요. 미정계수 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얘를 뭘로 나누고 싶대? 문제에서 x 플러스 1의 몇 제곱? 2제곱. 제곱으로 나누고 싶대. 제곱으로. 잘 봐. 얘를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q 플러스 r 형태로 나타내야 되는 거지. 납득? 납득되니? 얘를 이런 형태로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은 그냥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야. 왜요? 하면 안 돼. 그냥 그래. 근데 위에 이거 여기 지금 x 플러스 1의 제곱이 있지 않아? 맞지? 이 친구를 이렇게 달리 쓸 수 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잖아. 이해되지? 근데 얘들아 그냥 이렇게 끝내자니 어때?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중요한 거 하나 있었죠. 나머지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낮아야 돼. 근데 여기 얘 제곱으로 2차로 나눴는데 나머지 자리에 몇 차가 있어? 2차가 있지. 그럼 이건 나눗셈이 아직 덜 된 거야. 예를 들면 27을 4로 나눈다며. 근데 4 곱하기 4하고 여기 11이 적혀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럼 아직 나머지가 구해지지 않은 거지. 그럼 이건 올바른 A는 BQ 플러스 R꼴이 아닌 거야 아직. 조금 더 진행해 줘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 친구를 얘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더. 아직 덜 나눠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덜 나눠졌어. 그렇다면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는 BQ 플러스 R꼴로 다시 표현해야 되는 거지. 앞에 이 친구는 가만히 두고요. 이 친구를 x 플러스 1 곱하기 목 플러스 나머지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근데 잘 봐. 여러분 이거 나눗셈 하려면 또 직접 나눗셈 해야 될 것 같지, 그치? 근데 있잖아. 잘 봐. 잘 봐. A는 BQ 플러스 R에서
이 친구의 차수가 m이고 이 친구의 차수가 n이야 만약에. 그럼 당연히 m이 더 크거나 같을 때만 나누는 거야. m이 더 작은데 나누진 않아. 더 큰 수로 작은 수를 나누진 않잖아. 그러면 이 q의 차수는 몇 차가 되겠어 얘들아? 예를 들면 되겠지. 얘는 5차야. 얘는 2차야. 그럼 얘가 몇 차가 나올까? 3차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곱해야 얘가 x에 대한 5차가 등장하지 않겠냐는 거지. 납득되죠? 됐나요?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얘 몇 차예요? 3차예요? 3차를 몇 차로 나눴죠? 1차로 나누니까 몇 차가요? 몫이? 2차가 나온다는 거예요. 얘네 둘이 차수를 더해야 얘 차수랑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봐봐. 얘가 지금 차수가 몇 차야? 2차로 얘를 몇 차를 나누고 싶어? 2차를 나누고 싶지. 그럼 몫이 몇 차야? 0차. 상수항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 정도는 그냥 생각해도 되지 않냐는 거야. 얘 곱하기 몇 하면 될까? 곱하기 2를 해야 얘가 사라지지 않겠냐는 거야. 하하하. 곱하기 2를 해야 사라지는 봐봐. 우리 얘를 얘로 나눌 거 아니냐고 다시.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을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나눌 거 아니냐고. 맞지? 그럼 몫이 몇이겠냐고. 이 정도는 바로 볼 수 있지 않냐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얘를 나누면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니까 이렇게 빼겠죠. 맞니? 봐봐,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면 제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몰라요. 전 쭉 갈 수밖에 없어. 이제 뺀다. a-4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그럼 결국에 이 식은 어떻게 변한다는 거야? 얘 곱하기 2 플러스 a-4x 마이너스 1 bq 플러스 r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니? 우리 이거 한 이유가 뭐야? 얘로 나눈 형태로 나타내고 싶어서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b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돼? x 플러스 1의 제곱에 얘들을 묶을 수가 있지. x 플러스 1 qx랑 얘를 더하면 되겠죠. 플러스 2 이렇게. 그리고 얘를 그대로 써줘. 이렇게 되겠죠. 어때? 얘가 b, 얘가 q, 얘가 r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국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문제에서 x 플러스 b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가 x 플러스 b입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돼? 얘가 이 친구로 나눈 나머지가 되는 거잖아. 다시 우리 문제에서 준 것대로 식을 작성해 봤어.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얘로 나눈 게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이 식 자체를 얘로 나누는 형태로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는 거야. 재구성하는 거지. 그럼 얘는 x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이 딱 보이니까 이렇게 묶었어 그냥. 근데 이 친구가 몇 차야? 2차잖아. 그럼 얘로 다 나누어 준 거야? 아니잖아. 아직 덜 나눠졌지. 그래서 이 얘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다시 한번 나누어 본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친구는 목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둘은 분배 법칙으로 묶어준 거야. 그리고 나면 얘만 바깥에서 이렇게 나머지로 남겠죠. 몇 차야? 1차지? 아니야. 1차 이하야 얘들아. a가 4면 얘는 상수항이야. 1차 이하야. 1차 이하의 식이 남았어. 그럼 얘가 나머지 아니야. 2차로 나눴으니까. 근데 나머지가 문제에서 몇이래? x 플러스 b래. 그러니까 a-4x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b가 되는 거지 결국에는. 됐니? 그러면 a-3 몇인 거야? 1인 거고 마이너스 1은
b와 같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따라서 a는 몇? 5고 b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진짜. 자, 이게 기본풀이에요.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푸나 봅시다.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 저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얘가 얘로 나눈 나머지라며, 그죠? 저는 여기까지가 머릿속에 있겠죠. 이 a는 bq 플러스 a, 당연하게도. 그래도 저도 씁니다. 저도 써요. 쓰고 나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다시 묶고 싶죠. 그럼 저는 일단 이 직접 나눗셈 형태를 안 써요, 그냥. 왜? 몫이 1하는 게 당연히 보이는데 2차고 2차면 그냥 이 최고차한 개수가 너가 되기 위해서 몇이 곱해줘야 되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그냥 곱하기 2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부터의 식이 좀 달라져요. 잘 봐. 잘 봐. 저는 이렇게 씁니다. 자,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은 있잖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몇이야? 2가 나오지. 그 다음 나머지가 몇이야? 이거야? 아, 물론 알 수도 있지. 근데 문제에서 나머지를 줬잖아. x 플러스 b라고.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은 거 아니야? 결국에는? 얘로 나누고 나면 뒤에 이 식이 쓰여지는데 얘가 x 플러스 b라는 걸 알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로 써도 되잖아, 이렇게. 되니? 아니, 얘가 이거 아니냐고. 근데 얘가 얘랑 같지 않냐고. 그러니까 얘로 써도 되지 않냐고. 같은 거니까. 같다며. 원래 얘 쓰는 거 아니야, 이 자리에. 원래 얘 써야 되잖아, 원래. 근데 얘 써도 되지 않냐고, 같으니까. 그치? 그럼 이 친구 전개할 수 있지?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x 플러스 5x 플러스 2 플러스 b b 플러스 2 이렇게? 그러니까 a가 5고 b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이렇게. 저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점점 풀이 과정을 간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지. 뭔데? 저는 그 px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 qx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qx 플러스 x 더하기 b라고 썼고 네. 그리고 각각의 그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3 마이너스 a 안 돼요. 틀렸어요. 네. 자, 우리 보규가 한 풀이를 이야기해 볼까요? 원래 제가 다음에 해야 되는 이야기를 보규가 실수를 해줬어요. 보규는 이렇게 풀었어요, 여러분. 봐봐. 이 친구가 결국에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뭔지가 궁금했잖아.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고 썼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새로운 q를 이렇게 잡은 거죠. 그리고 새로운 r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보규는 항등식을 미리 배웠어요, 이미. 한번 학습하셨잖아. 그래서 수치대입법을 쓴 거지. px가 얘라면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볼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얘랑 어차피 같다며. 그럼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성립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r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뭔 거야? 얘가 이렇게 없어지지, 이렇게. 얘가 0이니까. 그럼 p 마이너스 1과 같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거죠. 그 x 더하기 b랑 이렇게 네, x 더하기 b에다가 얘를 더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b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3 마이너스 a 얘가 뭐가 나와? 3 마이너스 a a. 그럼 a를 좌변으로 얘가 나와요? 생각을 하면 오케이. a 플러스 b 좋아요. 훌륭해요.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어?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죠, 그쵸? 그럼 여기 a 플러스 b가 바로 나오지. a 플러스 b가 4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해되니? 근데 이거는 잘 들어? 모의고사를 풀 땐 이런 사고를 해도 돼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라 존나 훌륭한 거예요. 아주 훌륭한 생각이에요. 근데 학교 내신 시험을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왜일까?
모의고사 있잖아. 한 문제당 몇 천만 원, 몇 억이 들어가는 시험이야. 그만큼 잘 설계되어 있고 잘 짜여진 시험이라는 거지. 근데 학교 시험은 어때? 학교 선생님들끼리 잠깐 모여서 문제 만든 거야. 퀄리티가 그리 높지 못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A 플러스 B를 묻잖아? 그럼 보통 얘를 구하는 빠른 방법이 존재할 때가 꽤 많아요. A는 몇이고 B는 몇이고 해서 더해서 구하는 것도 당연히 방법이지만 조금 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을 위해 더 빠른 풀이를 가능토록 이런 식으로 문제 설계를 해놓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이것도 나중에 내가 학습시켜 드릴 거예요. 근데 학교 시험은 이런 거 신경 쓸 시간은 없다는 거야, 선생님들이. 모의고사랑 다르게. 네. 뭔 말인지 알죠? 왜?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거 심어 놓는다고 월급 더 안 받아. 공무원이시잖아. 쌤 친구들도 학교 교사 많아요. 공무원이니까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문제 숫자 좀 변형해. 근데 그 변형 때문에 원래 가능했던 훌륭한 빠른 풀이가 막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야. 뭔 말하고 싶은지 알겠어? 학교에서 변형을 하는 순간 문제의 퀄은 떨어진다고. 그거 잘못하면 시간 낭비가 돼. 그치? 잘못하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정도를 걷는 것이 맞다는 거야. 학교 내신은. 이해가지? 그렇다고 제가 이런 풀이를 야 근데 좀 별로다 라고 절대 할 수 없다. 이건 오히려 득도한 학생의 풀인 거야. 잘한 거예요. 물론 이걸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하는 건 야매, 가장 하급이에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풀 수 있지 않나? 가 1등급의 마인드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제가 문제를 쭉 풀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항상 기본 풀이가 필요하면 기본 풀이를 해드리고 그 다음 근데 얘들아 하면서 결국엔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럼 결국엔 이렇게만 풀어도 된다는 거네 라고 빠른 풀이도 알려드릴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야? 이 기본 풀이를 직접 내 손으로 해보는 거야. 그리고 그 번거로움을 몸소 느껴야 돼. 몸소 느껴야 돼. 그리고 나서 빠른 풀이를 하면서 이해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우리는 그냥 되는구나까지가 이번 컬이야. 이거 외워가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너무 많은 걸 담아가려고 하면 안 돼. 처음 배우고 두 번째 학습할 때는. 뭔 말해? 거기까지 안 원해 나도. 쌤이 이 풀이를 알려줬잖아. 이런 식의 풀이를 하고 보규가 지금 이런 풀이를 한다고 알려줬잖아. 그래도 이 풀이는 어느 정도는 금기시 돼야 돼 지금은. 그냥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음. 하고 우리는 기본 풀이를 손으로 쓰는 것이 이번 컬이의 목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본도 없는데 빠른 풀이만 배운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적용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제가 오늘은 문제를 많이 못 풀어드렸지만 조금씩 가면서 개념 수업이 빨라지면 문제풀이도 많이 해드릴 예정입니다. 과제는요 19쪽까지 전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난이도 상 있잖아. 상 같은 경우는 안 풀어도 돼요. 안 푼다고 뭐라 하진 않아요. 근데 당연히 실력은 많이 늘겠죠. 수업 시간에 질문은 다 받을 겁니다. 웬만하면 난이도 하랑 중짜리 쭉 풀고 그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상짜리도 쫙 풀어오세요. 제가 뭐라 하진 않지만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난이도 3까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중까지는 최대한 무조건 풀고 3까지도 도전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맨날 상 아무것도 안 보고 중만 보고 있다? 그건 제가 한 소리 할 거예요. 뭔지 알겠죠? 상을 전부 다 안 푼다고 뭐라 하진 않겠다. 하지만 아예 접근하지 않는 학생은 제가 야박 뭐라 그러지? 타박 줄 거예요.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늘. 내일이죠. 딱 수학 수업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요일날 수업을 하고 월요일날 그거 있잖아. 월요일날 수업이 또 있잖아. 그럼 여러분 월요일날 학교에서 뭐 해야 돼? 수학 숙제만 디립다 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과장 다 빼고 적어도 1월까지 있지. 오로지 수학만 해야 돼요. 거의. 오로지 수학만 해야 돼. 다른 거에 신경 쓸 시간 없어. 국어, 영어, 당연히 영어 영단어 외워야지. 국어 공부할 게 뭐 있어 사실.
여러분 지금 뭐 문학 공부, 비문학 공부 다 해놓을 거야? 화작 공부 해놓을 거야? 아니잖아.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그치? 지금은 수학에 집중할 때예요. 수학을 만들어 놓고 2월, 3월 돼서 학기 중에는 수학을 복습 느낌으로 쑥쑥쑥쑥쑥쑥 계속 문제 풀면서 다른 과목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베스트 웨이입니다. 이게 안 되잖아? 그럼 여러분은 고등학교 3월 달 가서 수학이랑 다른 거 챙길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찾아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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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의 학생만 가능해요. 대가리가 존나 좋은 애만 가능해. 그거는. 그때 가면 수학한다고 다른 과목 한다고 하다가 어떻게 돼? 둘 다 놓쳐요. 그럼 있잖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가 돼. 그럼 어떻게 돼? 1학기가 잘 안 돼 있어. 2학기 때 열심히 했어. 근데 1학기 때 이미 벌어져 놓은 그 성장 곡선 때문에 못 따라가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그때 되면 늦어요, 그냥. 물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신입생이 왔어. 그럼 제가 야, 지금부터라도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하겠지. 하지만 지금은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1학기 놓치면 2학기는 없는 거예요, 그냥. 수학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냥 대학교는. 물론 갈 수는 있지.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 높은 대학교는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합시다, 알겠죠? 지금 다 만든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예습하고 이러는 게 아니야. 지금이 진짜 게임이야, 얘들아. 다른 데서도 다 하고 있잖아. 여러분 옆에 있는 학생들 다 선행하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부터 게임 시작이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수고했습니다.